자, 여러분 1교시 수업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차에 저랑 저번 수업 시간에 유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갔죠? 그죠, 여러분들? 근데 유보가 생각보다 좀 학생들한테 가장 어렵게 다가와지는 그런 소득 처분입니다. 자, 간단하게 리뷰 빨리 하고 오늘 수업도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날씨가 아주 무덥네요. 이제 5월에 접어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물 수시로 많이 마시면서 이제 수업 갑니다. 자, 토지가 100원, 그리고 취등록세 20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 매입 시점에서 발생하는 매입부대 비용은 어디에 가산한다? 그렇죠. 자산에 얻는다. 그런데 회계 담당자인 여직원분께서 토지 100원 그리고 뭘로? 세금과 공과 비용이라는 비용으로 이렇게 20원을 떤 거예요. 그러면 세법에서 자, 잘 보세요. 세법에서는 토지 120원, 현금 120원이라는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회계 처리를 보여드린 이유는 세법 입장에서는 토지가 100원이 아니라 120원이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분개를 한 거고요. 이런 분개는 없어요. 단 조정은 해야지. 어떻게? 그렇죠. 요렇게롬. 이런 분개는 하지 않고 세무조정 및 뭐만 소득 처분만 한다. 그런데 접근을 뭘로 갈 것이냐 이거야. 그래, 세금과 공과니까 나는 송금 불산입으로 할래. 요것도 틀리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 요것도 틀리진 않지만 접근을 저는 원칙은 뭘로 가야지 맞는 거다? 그렇죠. 토지가 100원이 아니라 120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토지의 가치를 뭐 하겠다? 업시키겠다. 그래서 입금 산입입니다. 토지의 가치를 플러스 시킬 거니까 입금 산입. 그 다음에 내용 간단하게 적고 20원. 자, 이 20원은 토지에 얹어진 거죠. 봐봐. 여기 100원이 아니라 토지를 뭘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120원으로 보겠다는 얘기니까 유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목 상태가 안 좋네요. 자, 유보가 플러스 유보가 있었고 마이너스 유보가 있었죠. 그 기준은 뭘로 간다? 그렇죠. 요 앞대가리. 앞부분에 네가 가산 조정이면 플러스 유보, 네가 차감 조정이면 마이너스 유보로 간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뭘로 간다고요? 플러스, 가산이면 플러스 유보. 그래서 송금불산입 및 입금산입은 무슨 조정이죠? 그렇죠. 가산 조정이죠. 그래서 여기가 유보입니다. 자, 위 토지를 150원에 처분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렇게 분개까지는 했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이죠. 기업회계 입장에서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50원이지만 세법 입장에서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30원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회계 처리는 없어요. 이런 분개는 없어. 세법에서. 이게 중요한 거지. 세무조정으로 한 거고 제가 이거를 써드린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분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보가 한 방에 잡혀. 그렇다면 기업회계 여직원은 50원으로 잡았는데 세법은 30원이라며. 그럼 얼마를 다운시켜야 돼? 아까는 취득 시에는 20을 업시켰죠. 그럼 반대로 처분 시에는 마이너스 20을 다운시키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20원이니까 입금 불산입, 토지 처분이익 간단하게 적고 20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유본지 마이너스 유본지 토지. 여러분 토지는 자산이죠.
자산부채와 관련된 세무조정은 100% 거의 99.9%가 유보고요. 수익, 비용, 거의 수익은 없으니까 비용과 관련된 소득 처분이 나오면 사회 유출입니다. 제가 예전에 소득 처분해가지고 표 그려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산부채 나오면 유보, 수익 비용 나오면 사회 유출, 그 다음에 자본 나오면 기타. 그죠? 지금 포커스가 뭐예요? 토지에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 20원만큼은 입금 불산입, 토지 처분이익 요렇게 죽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대가리가 차감 조정이니까 마이너스 유보 쓰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저번 주에 여기까지 했었어. 저번 주에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요 유보는 언젠가는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플러스 유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언젠가는 마이너스 유보로 없어지고 얘가 마이너스 유보였으면 언젠가는 플러스 유보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유보가 나오면 관리를 해줘야 돼. 아니 여기서 말하는 언젠가는이 100년 후일 수도 있고 200년 후일 수도 있죠. 막말로 토지 샀다가 처분할 때 없어지는데 처분을 바로 할지 58년 후에 할지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네들을 따로 기록을 해놔야 돼요. 기록을 해놔라. 그래서 유보 나오면 대굴박이 터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왜? 기록을 해놔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무조정립 소득처분을 기록하는 장본을 뭐였었어? 기억나? 1번 내 다이어리, 2번 신문지, 3번 소조합 했었잖아. 이거 봐. 다 까먹어서 또 벌써. 소조합 요렇게 요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입력하는 것은 소조합이고요. 요렇게 유보를 관리하는 장부가 또 필요하겠죠. 그 장부 이름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그래서 줄여서 자적을이라고 부릅니다. 좀 뽀다구나지 않아? 법인세법은 요렇게 뽀다구가 납니다. 자적을 이거 시험 문제 내야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수업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걸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치사 빵꾸지만 어쩔 수 없어.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한테 점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찾아보고 있어요. 제가 자적을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자, 교재 펴보세요. 제가 실은 이거 교재를 펴놓고 몇 쪽인지 바로 해야 되는. 그러면서 또 좀 쉬는 거지 뭐. 그죠? 자, 일단은 351페이지 피세요. 교재. 자, 여러분들 아까 거기에도 있고요. 453페이지 펴보실래요? 453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무조정 앤 소득처분한 내용을 기록하는 장부를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453페이지 2020년 교재입니다. 소조합이라고 부르고요. 2장 정도 넘겨보세요. 2장. 제 교재는 457페이지. 2020년 교재는 457페이지에 보시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라고 나와 있죠. 거기다가 또 라벨지 하나 붙여놓으세요. 왜냐면 이제 각종 서식을 자꾸 보셔야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 가셔가지고 취업하셔서 그죠? 이제 세무사님이 또는 회계사님이 자적을 가져와 이렇게 물어봐요. 자적을. 자적을이 뭐지? 소조합이 뭐지? 야, 소조합에 제대로 기재했어? 자적을
자저글은 뭐라고요? 유보다. 자, 유보는 왜 중요하다고요? 유보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유보가 딱 나왔다는 얘기는 회계 처리를 너무 나쁜 짓을 했다는 것보다는 일시적 차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그냥 회계 처리를 살짝 잘못한 거야. 그래서 얘는 언젠가는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무조건 없어져요.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없어져요. 그러려면 그 언젠가는 이 40년 후 50년일 뭐 당장 내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기록을 해놔야겠죠. 간단하게라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자. 그 장부 이름이 뭐더라? 자적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저글은 알고 있어야 돼요. 되셨습니다. 자, 빨리 머릿속으로 유보. 오늘 이 유보를 내가 갑자기 왜 뜬금없이 얘기하냐면 얘를 설명해야 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목별 세무조정 6번째인가 봐요. 감가상각비 387쪽 피시고요. 제 거 새 교재입니다. 열어놓고 갑니다. 감가상각비. 자, 참고로 여러분들 감가상각비는요. 결산조정사항이에요. 기억나시나요?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이라는 게 있었어. 결산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12월 31일 날 의도적으로 비용을 일부러 빼버려. 비용을. 그래야 내가 이익이 높아 보이니까 내가 좀 일을 좀 한 것 같잖아. 뽀다구가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비용을 일시적으로 빼버리다가 나중에 법인 조정 또는 세무 조정을 통해서 어머 그때 제가요 깜빡하고 안 냈는데 비용으로 다시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결산 시점에 무조건 네가 비용으로 기록을 해야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걸 결산 조정이라고 하고 일단 3가지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전산회계 하셨죠? 전산회계, 뭐 FAT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럼 결산 수정분기에 보시면 이 아이는 무조건 나와.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감가상각비는 또 무슨 결산이 됐었다? 그렇죠. 자동결산 항목이었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받고 싶으면 비용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이해되셨죠? 만약에 얘를 비용으로 안 떨었어. 12월 31일 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정 못 받는 거야. 올해는 네가 안 받으려고 안 떨었나 보다. 그럼 내년에 받는 걸로 할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결산조정상 이 3명의 아이들은 대부분 현금 유출 없는 비용. 현금이 대변에 안 떨어지잖아. 보실래요?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이죠. 대변에 현금이 안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조작이 가능하죠. 그렇잖아. 현금으로 나갔으면 현금 잔액이 안 맞으면 결산을 못 하잖아요.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얘는 현금 유출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가 자유롭다고. 왜? 다른 장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되셨습니다. 고까지. 자, 감가상각 방법은요. 여러분들 회계 원리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비슷합니다. 자, 건축물은요. 건물과 구축물을 묶어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건물과 구축물. 여러분 건물을 뺀 나머지 아이들을 구축물이라고 해요. 건물과 분리되는 아이들 건축물. 그래서 건축물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세법은 건축물. 구축물까지 묶어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왜 건물 옥상에 가면 요즘 이렇게 무슨 정원으로 꾸며놨죠. 그죠?
파랗게 나무도 심고 벤치도 갖다 놓고 또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 옥상 위에 옥의 간판이라 그래서 큰 텔레비전 같은 거 올려놓고 광고 때리죠. 그죠? 건물과 분리되면 그것은 구축물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회사 앞에 보시면 주차장 같은 거 그것도 구축물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무슨 분수대 그리고 뭐 회사와 관련돼서 무슨 동상 같은 거 그런 것들도 구축물에 들어갑니다. 자, 아무튼 건축물은요 정액법으로 가요. 무조건 정액법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신고를 안 했어 무신고시 정액법입니다. 자, 그 밖에 유형자산은 정률법, 무신고시 정률법으로 갑니다. 되셨어요?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요거 즉시삼각의제 중요합니다. 즉시삼각의제. 고정자산. 자, 참고로 여러분들 이 세법에서는 여기에 보시면 고정자산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유형자산입니다. 비유동자산 얘기하는 거야. 써놓으세요. 고정자산이 뭐라고? 예전에는 지금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눴죠. 비유동자산이 몇 년 전에 그죠? 그때는 고정자산이라고 불렀었어. 왜 고정이냐면 안 움직이죠. 무거운 애들, 묵직한 애들, 현금화 시키는데 1년이 초과되는 애들. 지금은 비유동. 세법은 아직도 고정. 왜냐하면 세법은 K, IFRS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받지 않죠. 우리나라 세법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회계기준에 대한 용어를 바로바로 피드백해서 수정하지 않는다. 자,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과 보유기간 중 자본적 지출을 모르고 어리버리 여직원이 뭘로 한 거예요? 송금으로 계산했다는 얘기는 뭐야? 자본적 지출을 어리버리 여직원이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날 회계를 잘해야 세법이 쉬워요. 난 분명 얘기했어. 법인세법만 그래. 소득세, 부가가치세는요. 회계와는 상관없어. 그런데 유독 법인세는 회계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더해 빼 각사소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법인세가 쉬워요. 그래서 회계 원리를 잘 하셔야 돼. 갑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했었어야 됐는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거야. 여직원이. 어리버리 여직원이.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조만간 이제 자리가 없어지겠지. 그죠?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그러니까 즉시 감가상각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수익적 지출로 비용 처리했지만 우리는 이거를 감가상각 비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부인, 형광펜, 별표. 자, 시인하겠냐? 네가 감가생각한 거를 시인하겠냐? 부인하겠냐? 짜증나죠? 아까도 얘기했어. 법인세법은 뽀다구다는 용어를 좋아해. 좀 있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법인세인데 나 법인세야. 그죠? 그러니까 약간 어려운 용어들을 좀 써놔요. 근데 별거 아니야. 시인하겠냐, 부인하겠냐. 결론은 뭐야? 시부인하시오 라는 말이 나오면 아우 세무조정하라고 끝. 끝. 시부인 계산하시오 라는 말이 나오면 뭐 하라고요? 세무조정하라고 끝입니다. 자, 그러면 즉시삼각의제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즉시삼각의제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업회계 여직원이 이렇게 수선비 100원, 현금 100원 이렇게 떨어놨어요. 100.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이었던 거야. 그러면 자산에 얹어야 되죠. 자, 자본적 지출은 자산에 얹는 거고요. 수익적 지출은요. 비용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 100원을 자산에 얹었다가 감가상각 계산하는 걸로 하느니 이 수선비를 즉시 뭐 한 걸로 간주한 거야? 그렇지. 즉시 감가상각한 걸로 간주하겠다 그 뜻이에요.
어려워? 어렵지 여러분들? 다시 뭐라고? 자본적 지출을 처리한 거를 죽이고 요 비용을 인정하지 않겠지. 대신 이 비용을 어차피 자산으로 얹으면 감가상각을 통해서 뭐가 돼? 비용으로 되잖아.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되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야.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어. 그럼 이제 회계가 아직 안 된 상태죠. 그죠?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일단 지우고 이거 할 때가 아니야. 난 안 봐도 알아. 여러분들 얼굴을 안 보지만 압니다. 표정이 지금 일그러졌어. 내가 하는 얘기가 뭔 소린지 몰라. 갑니다.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원가를 코스트라고 부릅니다. 자, 원가 얘기 시간 아니에요. 대굴박 터지니까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자, 여러분들. 원가가 비용이 되려면 개나 소나 다 비용이 될 수 없어요. 일단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돼. 아이, 그렇잖아. 사장님이 회식을 했어. 직원들이랑 회식을 했네. 그럼 비용 맞죠? 그런데 가족들과 회식을 했어. 그럼 비용 아니죠. 비용으로 떨 수 없잖아. 업무 무관이니까. 그럼 비용으로 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업무 관련성을 일단 입증받아야 되고 또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입각해서 비용을 떨어야 돼. 이거 기억나세요? 또 회계 나온다. 수익 비용 대응 원칙. 이게 뭐냐면 수익 창출에 기여를 해야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비용 인정을 못 받는 거지. 그게 업무 관련성과 연관이 있겠죠. 하지만 조심할 게 있어. 그게 아까 얘기했던 취등록세야. 여러분, 취등록세 있죠? 취등록세를 왜 자산에 얻는 줄 알아? 토지에 왜 얻는지 알아? 또는 건물에 왜 얻는지 알아요? 수익 창출에 기여를 못했어. 취득 시점에는 수익 창출에 기여를 못했기 때문에 원가가 비용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며 어디에 잠시 들렸다가 그렇지. 자산에 잠시 들렸다가 비용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취등록세를 자산에 얻는 것 또는 매입 시점 운반비 있죠. 여러분 왜 매출할 때는 운반비를 비용으로 떨지만 매입할 때 운반비는 상품에 가산했잖아. 그죠? 매입 시점 운반비. 이거 왜 그런 거야? 그렇지. 매입만 했지. 매출일, 수익 창출에 기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산에 얹었다가 얘는 천천히 비용화 되는 거야. 그래서 원가에서 바로 비용화 되는 경우가 있고 원가에서 잠깐 자산에 얹었다가 비용화 되는 경우가 있어. 그게 뭐냐면 매입 시점 운반비, 매입 시점 취등록세가 그런 경우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비용화 돼요? 자산인 경우 일반적인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비용화되고 감비를 통해서 어차피 비용화되는 거야. 단지 천천히 비용화되겠지. 내용연수 기간 동안. 자, 매입 시점 운반비는 어떻게 비용화됩니까? 수익 창출에 기여를 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수익 창출은 자산 같은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해야지 우리 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를 하죠. 그때 비용으로 떨 수 있는 거야. 그럼 매입 시점 운반비는 언제 비용화될 수 있어? 팔렸을 때. 뭘로? 매출 원가화되면서 비용화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왜 교수님은 매입 시점 운반비는 자산에 얹으라고 하고 매출 시점 운반비는 운반비라고 할까요? 요거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안 해준 것 같아서 어차피 이거 이제 좀 끊어야 되니까 PPT 자료에다가 하나 좀 더 해서 요거만 좀 감가상각비 하기 전에 왜냐면 이런 지식이 없으면 이거 하도 의미가 없어. 그죠 여러분들?
오늘 하나 또 땡 잡은 거야. 요거는 1시간 딱 내서 요것만 한번 강의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회계 원리지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들 화이팅!